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발생 1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고 편을 갈라 살상하려 했던 내란을 단호히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내란을 일으킬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또 계엄 저지에 함께한 시민들에게는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1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건 국민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 제쳤습니다. 계엄 저지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 지난 1년은 국가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막아냈지만 내란의 흔적이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책임자들,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공직자들, 계엄 저지를 위해 나선 시민들까지 1년 전 각기 다른 선택을 했던 계엄의 당사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다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은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단호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TF를 향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선처를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적당히 덮어놓는 것이 통합은 아니라면서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2.3 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에겐 표창으로 감사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특별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극복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우리 헌법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특정 종교들이 정치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오늘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청구했던 종교법인 해산 명령 사례도 거론했는데요.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실제로 지난 3월 일본 법원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통일교와 신천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의 비싼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세를 몰아주기 위해 신도들이 한꺼번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제처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며 관련 부서에서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헌법을 위반한 종교단체 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나치의 전쟁 범죄는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금까지도 이 나치 가담자들은 물론 방조자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끝내 법정에 세우고 있죠. 말 그대로 죽어야 시효가 끝나는 건데요. 사회 전체의 파괴를 막기 위해선 공권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걸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하는 백발로이. 약 80년 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 경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유대인 학살 방조 혐의로 이 94세 노인을 기소해 징역 5년을 받아냈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한 채 얼굴을 가린 101세의 노인.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극단적인 세력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파괴된다는 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배운 독일은 과거는 물론 현재의 극우 세력도 철저히 단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 발생한 문화센터와 난민센터 화재, 방화를 한 극우 단체를 연방범죄수사청 극우 전담부서에서 검거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암시하는 극우 활동가. In dieser Zukunft sehe ich tausende Abschiebeflieger am Horizont. 연방헌법수호청이 소속 단체를 조사해 확정적 극우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적발된 극우 단체는 연방범죄수사청에서 넘겨받아 수사하고 검거합니다. 여기에 내무부의 공동 극단주의 테러 방어센터에 군과 경찰, 헌법수호청 등 40여 개 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사실상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Wir wollen Rechtsextremismus ganzheitlich und frühzeitig bekämpfen mit Prävention und Härte. 지난해에만 독일 전역에서 4만 건이 넘는 극우 범죄가 적발됐습니다. 조직원은 군인, 경찰, 공무원은 물론 판검사 등 법조인 임용도 불가능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영구 격리시키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지키려면 이를 좀먹는 극우 세력 박멸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당연하다는 게 독일 사회의 흔들림 없는 원칙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거 누구 이루십니까? 위조가 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에 출석해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금도 분명히 기억한다고 증언한 건데요. 또 위치 추적을 해달라며 계엄군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담장까지 넘어야 했던 의원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월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로 조 청장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그거는 제가 워딩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또 계엄군이 이른바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 메모를 좀 하라며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우리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체포를 해야 되는데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사권도 없고 영장도 없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여 전 사령관이 대충 얼버무리며 계속 요청을 해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게 조 청장 증언입니다. 과거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상대로 진술 신빙성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조 청장은 어제 재판에서 폐렴 때문에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6차례 통화 내용은 잊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된 지시였고, 그리고 그 뒤에 통화는 포고령 발령 이후에 통화는 다 체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이나 당사로 모여달라고 바꿔가며 공지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법원이 이렇게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구승은 기자. 자, 신문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입니까? 네, 오후 3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신문은 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600여 쪽의 의견서와 300여 쪽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특검이 그동안 준비한 영장심사 자료 중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추경호 의원 측도 200여 쪽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치열하게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정말 안 받았습니까? 특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내용도 공유하지 않고 의원총회 장소를 오락가락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표결 방해가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보름 뒤 추 의원이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정당 관계자의 진술도 계엄을 동조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추 의원 측은 실제 계엄에 동조했거나 표결을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특검 측이 짜맞추기식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화 내용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으며 이후에 출입할 수 없는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길어지면서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을 12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마지막 수사 성과로 평가받겠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재판으로 가거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을 두고 신병 확보부터 앞세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